동연령대 남성분들 중에서 저는 권호희 선생님이 제일 재밌는 분이시죠. 감사합니다. 난독증이라는 부분도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강점을 살려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네, 있겠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은 소통과 공감이다. 권오일TV 권오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난독증에 대해서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난독증연구소 김은희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한국난독증연구소 다솜치료교육센터 대표 김은희입니다. 난독증이 있으면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 난독증 하면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나타나는 것을 말을 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 한글은 우리의 위대한 세종대왕님께서 가장 훌륭한 그 문자 체계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한글은 너무 쉽기 때문에 전혀 못 읽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책을 읽을 때 머뭇거리거나 또는 아니면 또 더듬거나 하면서 그 빠르고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그다음에 읽고 나서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창성 난독증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창하게 읽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 리듬 있게 리듬을 타면서 거기에는 높낮이도 있겠죠. 우리가 뭐 책을 읽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읽진 않잖아요. 리듬을 타면서 높낮이라든지 또 길고 짧음이라든지 적당한 쉼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읽고 나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유창하게 읽는다는 것은 문자 해독, 문자를 해독하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그 중간에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유창하게 읽게 되면은 에너지를 내용 이해에 쏟기 때문에 내용 이해 능력까지 함께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편에 올라간 그 난독증 유튜브 영상을 보고 어느 선생님이 카톡을 보내왔는데 지능은 정상 범위에 드는 것 같은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신랑입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번에는 난독증은 그렇다면 어떻게 점검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책을 읽을 때 읽기를 싫어해요. 책 읽기를 거부하고 회피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읽는 속도가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좀 느려요. 정확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읽고 나서 너 이거 무슨 내용이었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 내용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잘 말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받아쓰기나 쓰기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난독증 아이들이 쓴 걸 보면 맞춤법도 다 틀리고 굉장히 또 악필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습을 하는데 재미가 없죠. 흥미가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자꾸 뭐 엄마나 선생님이나 이런데 공부를 하라 그러고 읽으라고 쓰라고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책만 읽으라고 하면 일단 머리부터 아파요. 머리 아프고 그다음에 막 눈이 아프다 그러고 막 진짜로 꾀병이 아니라 진짜로 아픈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신체화돼서 정말 아픈 겁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의 특징이 저희가 이제 검사를 몇 천 건을 해 보니까 아이들이 뭐 문자 해독이라든지 읽기 유창성이나 내용 이해는 못해요. 읽고 하는 거는 못하는데 이걸 갖다가 그 읽어줬을 때 말로 설명해줬을 때는 다른 애들보다 더 또래보다 더 잘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난독증의 어떤 시기별 증상 그러니까 학령기 이전 유아기 때는 어떤 증상이 있죠? 어렸을 때 학령기 이전에 보면은 일단 말을 시작하는 게 좀 느리다든지 그다음에 발음이 불분명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턴팅님 안녕하세요. 제가 하나도 안 귀엽죠. 내려가. 사실 안 귀엽습니다. 애기들은 귀신 꿈꽃도도 귀여운데 발음이 베이비 토크를 오래 한다든지 그다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동요 같은 걸 가르쳐 줬는데 이제 하는데 그 박자를 못 맞춘다든지 그다음에 선생님이 언어 전달을 시켰는데
잘 전달을 못한다든지 지시 따르기가 안 된다든지 또는 귀 하는데 뒤라고 말하거나 산 하는데 삼이라고 말해서 이게 어떤 음소 구분을 갖다가 잘 못한다든지 그런 사인들이 이미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입학해서 네. 학년기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죠? 네, 일단 책을 읽을 때 보면은요, 이거 겉으로 보면 잘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읽을 때 보면은 일단 생략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검사를 하다 보면은 생략이 많습니다. 빠뜨리고 있는 게 어떤 애들은 한 줄을 그냥 전체적으로 빠뜨려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빠뜨리고 있는다든지 대치, 뭐 사과인데 학과라고 있는다든지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그걸 갖다 집어넣는 거 아는 글자를요. 그다음에 첨가. 그래서 뭐 다른 걸 집어넣어서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는 속도가 느리고 빠르고 정확하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소리 내어서 읽는 거 회피하죠. 창피하니까. 누가 내 그 비밀을 알아채릴까봐 그렇죠. 소리 내어서 읽는 거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받아쓰기. 너무 어려워 얘네들한테는요. 거기다가 자소하고 음소하고 일치하는 그런 것들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읽는데 일치하지 않는 음음 규칙이 들어가는 것들 있죠. 뭐 연음이나 구개음악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 거 힘들어하고 책을 읽으면 머리 아프다고 아까 그런다고 그랬죠. 싫어한다. 그다음에 책을 읽는 거를 또 자세히 봐야 돼요. 얘가 어떻게 읽는지.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아이의 시선을 한번 보세요. 엄마가 이거 읽은 다음에 한번 내용을 물어볼게, 아니면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 하고 읽어보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이 내용을 갖다가 기억을 해야 되니까 보다가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잠깐 멈칫하겠죠.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럼 앞에 거 생각이 안 나. 그런 건 이제 언어적 작업 기억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요. 다시 뒤로 가서 또 읽고 또 와가지고 이 무슨 글자가 좀 잘 몰라. 그러면 그걸 또 한참 쳐다보면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또 이제 뒤에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학습에 재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피합니다. 이제 학습 재미없어. 그래서 얘가 말을 하거나 노는 걸 보면 아주 얘가 문제가 없는데 그런 어떤 잠재력에 비해서 학습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학습 중단, 학업 중단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네네. 어떤 아이들이든 다 자기만의 강점이 있는데 그 강점을 잘 살려주는 것이 정말 소중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난독증이라는 부분도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강점을 살려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신께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면 보상적으로 꼭 또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그 부분의 그 강점을 살려주는 게 또 교육인 것 같고요. 난독증을 방치했을 때 네네.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죠? 이렇게 일단 학교에 입학을 하면 1, 2학년 때는 엄마들이 읽기에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또 받아쓰기 아시죠? 받아쓰기 한 개 틀리는 게 엄마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엄청 노력을 하시는데 이제 한 3학년쯤 되면은 이제 소리 내어 읽지 않고 뭐 눈으로 보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글처럼 쉬운 거. 세종대왕님이 하루면 깨우칠 수 있다고 했던 그 쉬운 한글인데 나도 냉장고 벽에 붙은 글자 아니면 학습지 선생님이 잠깐 해준 걸로 터득을 했는데 그건 당연히 할 거다. 그래서 통과. 그래서 뭐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다른 것들을 이제 더 중요하게 가르치시지 해도 친구들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읽고 쓰고 다 하는데 내용도 이해하는데 자기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 자존감 떨어집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겠죠. 시험 때만 되면은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러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나 자존감 저하나 부정적 에너지가 생성이 되죠. 한쪽에요. 그래서 이게 화로 발전을 합니다. 일종의 공격성, 분노죠. 그래서 에너지가 좀 행동적인 아이들은 이 공격성이 타인을 향해요. 그래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좀 내성적인 아이들은 자기를 향해요. 그래서 자기를 공격해요. 그래서 뭐 우울이라든지 또 게임 중독이나 자살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다가 근데 어찌어찌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또 하니까 엎어져 자더라도 졸업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 관문을 뚫어야 되는데 수능 보시면 알겠지만 언어 영역에서 한 지문이 글자가 2,000에서 3,000자까지도 이르릅니다. 근데 이 지금 읽기가 힘든 아이들은
그걸 갖다 읽고 잠깐 멈칫하는 사이 이미 시간이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앞으로 한번 돌아가면 이미 끝난 거예요. 시간에서. 그러면 뚫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찌 뭐 또 특기 적성이든 뭐든 해서 또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남은 게 또 취업 관문입니다. 취업에서도 좀 좋은 데 가려면 다 시험 봐요. 그걸 갖다가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가진 잠재적 능력보다 낮은 저임금액 직장에 들어가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화가 올라오겠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또 가난이 대물림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게 진행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귀에 정말 쏙쏙 들어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도 우리 김은희 소장님을 모시고 김은희 소장님과 함께하는 난독증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난독증에 관한 개선 방법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한국난독증연구소 김은희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육은 소통과 공감이다. 권오일TV 권오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